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디자인과 마케팅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상품 기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영역인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는 소비자, 경쟁자, 시장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 방법과 사회 전반의 문화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해서 리서치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우선 마케팅 조사 영역의 방법론에 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이유 있는 디자인을 해 나가야 하므로 보다 더 근거 있고 과학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마케팅 조사 접근 방법을 습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주요 조사 대상인 소비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를 내려보자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IDMA를 짚어보고 넘어가야겠는데요. AIDMA란 전통적인 소비자 구매 패턴을 말합니다. 즉, 어떤 메시지를 듣고 광고를 말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구매하기까지 거치는 5단계입니다. 소비자는 TV,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 채널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를 기억하고 결과적으로 구매까지 도달하는데 보통 5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기존의 마케팅은 곧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기억시키는 단계까지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또는 누가 얼마만큼 많이 도달시키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의 정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현대적인 의미의 소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아주 손쉽게 구매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품 선택의 여지도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특정 상품에 주목시키고 흥미를 갖게 하더라도 바로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AIDMA 모델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전통적인 모델을 따라가서는 더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 이론에서는 AISAS라는 새로운 모델로 오늘날 소비자 행동 패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소비자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그림과 오늘날의 소비자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그림이 도식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패턴을 봅시다. AIDMA라고 대문자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A는 attention, 주목을 의미하고요. I는 interest, 흥미입니다. D는 desire, 욕구고요. M은 memory, 기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action, 구매라는 뜻이죠. 이 전통적인 행동 패턴은 더 이상 오늘날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이론에서는 오늘날의 소비자 행동 패턴을 다시 정립했는데요. 그것은 AISAS라고 나타냅니다. 대문자 A는 attention 같습니다. 대문자 I는 interest, 흥미, 이것도 전통적인 의미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D 대신에 search가 나옵니다. search, 검색이죠. 그리고 action,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 후기라든지 상품평을 공유합니다. S죠. share, 공유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SAS가 계속 반복되는 서로 순환하는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오늘날 소비자 행동 패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과 같은 대중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AIDMA와 AISS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봅시다. 전통적인 마케팅 모델인 소비자 행동 패턴이죠. AIDMA는 attention, 주목이고요. 이것은 매스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interest, 흥미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구체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는 단계입니다. desire, 세 번째는 욕구고요. 구매 의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memory, 기억이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억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액션,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소비자 행동 패턴의 5가지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 소비자 행동 패턴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AISS를 보겠습니다. AISAS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attention, 주목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목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interest, 흥미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구체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이 두 단계는 앞서 이야기했던 AIDMA와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달라지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search, 검색입니다. 관심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액션,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번째 단계는 share, 공유한다는 뜻인데요. 제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소비자에 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현대적인 의미의 소비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현대 소비자는 검색으로 욕구와 기억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흥미가 생기면 검색을 해서 전통적인 행동 패턴인 욕구와 기억의 단계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구매 후의 공유 과정이라는 것도 현대 소비자 행동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물건을 팔기만 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구매자들이 물건을 사고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막강한 매체에 힘입어 마케팅 채널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채널별로 따로따로 집중해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크로스 마케팅과 하이브리드 마케팅입니다. 이들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을 찾는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과의 연계 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 소비자 패턴 중에서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점은 패치워크와 로켓팅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두 현상의 공통점은 동일한 소비자가 고가 상품과 저가 상품을 같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유층 사람은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고 서민층에서는 저가의 상품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부유층도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부분에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할인점이나 시장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나 해외여행, 집을 살 때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비싼 것을 사고 그 외에는 되도록 절약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현상을 일본에서는 패치워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로켓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패치워크와 로케팅의 그림이 보이네요. 패치워크는 원래 작은 조각들을 모으고 맞추어서 가치 있는 큰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케팅도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집중시켜서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하죠. 그림을 보면 작은 조각천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쓸모있는 큰 물건이 만들어진 것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고밀도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로켓이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치워크와 로케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마케팅에 활용되어져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도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할인점이나 시장 등을 이용한다. 이런 현상을 이런 그 패치워크나 로케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패치워크와 로케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비 현상은 식생활과 주생활 그리고 패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고가와 저가를 동시에 구입하고 소비하는 현상은 예를 들어 일본의 소비자들의 경우 에르메스와 유니클로를 함께 쇼핑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루이비통과 지오르다노 또는 동대문 시장 옷들을 같이 쇼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고객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류층은 갤러리아, 현대백화점에서 명품이나 고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서민층은 저렴한 브랜드나 시장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이 외식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길거리 순대와 떡볶이를 먹는 동시에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식, 호텔 레스토랑을 동일한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표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소비자는 돈을 쓸 때 가치가 충분하면 큰 액수를 지불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외여행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 반드시 간다 라고 하는 것이나 명품 브랜드는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고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고가라도 구입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79.5%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소비자들은 고가 제품이라도 마음에 들면 구입한다 라고 합니다. 가격보다는 나의 취향에 맞고 마음에 들면 가격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이 60%로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소비자는 저가 브랜드라도 나에게 주는 혜택이 분명하면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한 옷이나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물건은 저렴한 브랜드나 시장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60% 정도의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패치워크와 로케팅 현상은 문화생활이나 레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공연은 고가라도 티켓을 구입해서 관람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다양한 사이트를 두루 확인하고 나서 가장 저렴한 티켓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있으면 동네 뒷산이나 공원을 산책하면서 즐길 수도 있지만 돈을 모아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여행도 주기적으로 다녀오는 것이 패치워크의 주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부유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 서민층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문자와 영상, 음성 등을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또한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녀노소가 PC나 모바일 등에서 문자와 영상을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무한대 이익 창출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람들은 예전의 감성을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성으로 판매하고 감성으로 소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마케팅은 소비자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삶의 정체성이 소비 스타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슨 옷을 구입하고 어떤 레스토랑에서 먹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와 라이프 스타일이 확립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와 고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영어 단어인 consumer는 써서 없애버린다는 의미의 consume에서 나온 말이라 하겠습니다. 즉,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비자의 의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계와 기업에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를 판매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행동 양식과 선호도, 태도 등을 가진 유기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기업은 소비자를 양방향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와 고객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를 양방향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비자를 좀 더 이해하고 그들과 밀착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현대 마케팅 이론인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및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을 탄생시켰습니다. 고객을 영어로 하면 커스터머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관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커스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습관적인 소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해당 브랜드에 충성해서 현재의 소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매자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고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기도 했지만 브랜드 또는 기업에 대한 구매자의 친밀감, 유대감,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유무라고 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이 필요에 따른 구매자라고 할 수 있고 고객은 좀 더 나아가서 브랜드와 감정적, 이성적 관계를 가진 동반자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동반자라는 뜻이죠. 네, 이쯤에서 소비자의 변화와 관련된 키워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퍼블릭인데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구매자는 프로스펙트로서 필요에 의해 특정 상품, 특정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컨슈머는 단순 구매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아직 그렇게 없는 상태의 구매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커스터머라고 하겠는데 특정 브랜드와 일정 정도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그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이 그룹은 어느 정도 충성도가 있는 구매자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도 있는 고객이란 로열 커스터머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요.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신뢰관계와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구매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매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지지자, 서포터인데요. 특정 브랜드와 자신들 간의 일체감을 가지고 브랜드에 대해 최고의 충성심을 보이는 그룹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대중, 잠재적 구매자, 소비자, 고객, 충성도 있는 고객, 지지자의 순으로 그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고객 이상이겠죠. 고객, 충성도 있는 고객, 지지자 이런 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는 고객, 충성 고객, 지지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동반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보통 대중과 잠재적 소비자를 능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 데 지출되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시키는 비용의 5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충성도 있는 고객과 지지자들을 전체 소비자 중에서 본다면 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기업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결정적인 시기에 가치를 발휘하는 기업 최고의 자산이 이들 바로 고객과 충성 고객, 지지자급의 구매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체로 타 브랜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통합 마케팅, 즉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고객은 인터넷 마케팅의 성장에 가속을 더하고 있습니다. IMC는 처음에 소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발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통합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합세해서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소비자 변화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10가지 주요 트렌드인데요. 첫 번째, 소비 양극화는 날로 심화해서 저성장 시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현상이 빈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급부상한다. 나 자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 소비가 점점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호소하는 마케팅을 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제품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퓨전화가 보편화된다. 일곱 번째는 시간의 가치가 무한대로 커진다. 여덟 번째는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50대 이상의 소비 파워가 신장된다. 아홉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인한 언어 생활 습관이 변화된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장소,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유비티즌 시대가 개막된다 등입니다. 이쯤에서 동영상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브레이크업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The Breakup이라고 영문으로 검색을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서면서 거만하게 앉아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비자, 남편의 이름은 광고업자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일단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만 사실 아는 것은 여자를 설명해주는 몇 가지 팩트 정보일 뿐 마음속으로부터는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혼하는 커플의 사유는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하나 광고업자는 더 늦기 전에 소비자와 대화하는 기술을 키우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 광고계의 고민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소비자가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광고 종사자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지 못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보는 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소비자 연대입니다. Green Consumer Network in Korea인데요. 녹색 소비자 연대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생태 환경 보전, 아름답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아트. 다음은 녹색 소비자 연대입니다. Green Consumer Network in Korea인데요. 녹색 소비자 연대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 생활 실천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구촌 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함께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확립해 가자고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그것이 확립되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 YWCA입니다.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Korea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된 범기독교의 초교파적인 여성단체라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하느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인으로 믿으며 인류는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Korea National Council of Women인데요.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는 1959년 12월에 창립되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단체 간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루는 일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와 사회에 반영하는 일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소비자연맹인데요. 약칭은 IOCU로서 국제적인 소비자단체 연맹이라 하겠습니다. 풀네임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ustomers Union인데요. 1960년에 런던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단체 연맹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서유럽 및 호주 등의 5개 소비자 단체로부터 시작된 모임입니다. 이 국제 소비자 연맹은 소비자 단체의 자립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의 국제적인 제휴를 촉진하고
저개발 원조를 목적으로 한 국제 소비자 기구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중심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70년에 가입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디자인과 마케팅 제4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품 기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영역인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는 소비자, 경쟁자,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부했고 소비자의 행동 패턴, 소비자의 새로운 동향, 또 소비자의 그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